제일 안전자산은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기업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물건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금은 그대로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점점 더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옮겨가게 돼 있거든요. 지식산업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금융이에요. 일본이 그걸 못했어요. 일본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부동산에 했죠. 그게 망한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너무 비슷하죠. 무조건 부동산은 투자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일본이 그랬거든요. 부동산은 일하지는 않잖아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잖아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투자 멘토를 모셨습니다. 존리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인데요. 존리 대표고요. 최근에 저는 존리의 부자학교라는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온 국민 부자 되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바로 그냥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요, 네. 트럼프 이슈로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최근에 AI 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계속 좀 타는 분위기였어요. AI 뭐 버블이다, 곧 터질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도 같이 있었는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걸로 보시는지. 옛날에 보시면 우리 옛날에 버블이 많았죠. 인터넷 버블이 있었고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근데 결국은 그게 대세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너무 오버슈팅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좋은데 너도 인터넷이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그때 많은 기업이 도산했잖아요. 또 AI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에 엄청난 변화가 주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게 가격이 너무 막 그 10배가 뛰거나 그럴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8, 9시를 만들고 싶어 해요. 버블이다. 그래서 이제 울고 싶은 애 뺨 때린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주시장에서 항상 버블과 실제와 존재하죠. 그럼 일단은 조금 쥐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익사이링 할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요새 엔비디아 유행하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그걸 팔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소위 얘기해서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내가 엔비디아가 무조건 가는 거다. 그래서 뭐 내 재산의 뭐 50%를 엔비디아에 사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내 포트폴리오에 한 5% 이렇게 그렇게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미국 증시와는 달리 한국 증시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다는 뭐 의견도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좀 차이 나는 큰 원인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장은 너무나 일반화시키는 거죠. 미국 주식은 무조건 좋고 또 한국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가치를 보자 이거죠.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주식이 저렇게 막 핫한데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ETF예요. 너도 나도 뭐 S&P 500 ETF 그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투자 방법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야 그쪽에. 그러면 항상 보면 정말 가치는 있는데 사람들한테 눈길을 못 띄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 주식이 말도 안 되게 싼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 보면은 옛날에 이 회사 가격이 10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3만 원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너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기업 찾을 노력을 해야 되고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은 무조건 좋다, 한국은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한국 주식의 사람들이 좀 실망한 거는 이제 주주에 대한 그 배려가 한국 주식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 기업 지배 구조가 그 주주를 대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 배당도 좀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이 사회에 여성 비율이 많아야 돼요. 근데 한국이 안타깝게도 여성 비율이 세계 꼴찌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업 문화거든요. 기업 문화가 정말 변할 수 있는 문화냐 안 문화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한국 기업이 그런 거를 잘 안 보이는 거죠. 옛날에 그 엘리엇이라는 회사 기억나세요? 네. 그 삼성에 투자해서 요구 조건이 많았잖아요. 그 기업이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뭐 스미토모라든지 뭐 그런 일본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불합리한 자산을 매각하라든가 주주들한테 더 많이 환원을 해라든가
근데 그거를 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과 비슷했거든요. 굉장히 외국의 투자가들이 와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 안 해. 마음대로 해.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일본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래서 일본 기업이 변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30년 동안 일본 지수가 이렇게 되는 게 단순해 그거거든요. 한국도 그게 필요해요.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이제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죠. 최근에 그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을 뭐 더 엄격하게 규제할 것 같다 이런 소식에 우리나라 그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이제 대선을 전후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좀 전망을 해주시자면. 그게 이제 항상 그 정치적인 거 이제 미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다 잃었잖아요. 한국 기업, 타이완 기업, 이제 중국 기업으로 가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다 미국이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죠. 나는 이제 아메리카를 다시 또 부흥시키겠다. 그런데 그 생태계가 있잖아요, 반도체. 그거를 뭐 미국 대통령이 그걸 한다고 그래서 뭐 관세 올리고 그러면 그게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 생태계를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고요. 심지어 우리 중국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막 관세 올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미국이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하나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고 이제 걱정은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주식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그런 그 구호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제가 경험이 그래요. 최근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뭐 재생 에너지에는 재앙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국채 에너지주 이런 쪽에 투자한 분들의 근심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뭐 전기차를 갑자기 뭐 전기차에 중점을 안 준다든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 누가 더 그 원가를 절감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뭐 은이나 이런 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금이 왜 안전자산이죠? 제일 안전자산은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기업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물건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전자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는 거는 이런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재산이 500억인데 500억 지키고 싶지. 이게 떨어지는 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금을 하는 거예요. 돈은 크게 안 벌어도 그래도 금은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극복하더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레이 달리오가 그랬다. 그래서 뭐 4분의 1은 뭐 금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그러면 아까 여쭤본 뭐 전기차나 이런 쪽 투자하는 그렇죠. 분들도 네. 지금 트럼프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네,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신문에서 막 나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뭐 뭐 그런 에너지 같은 경우 뭐 그런 이제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게 유망 종목이다. 근데 그렇게 성공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또 환율이 거의 1,400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강달러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고환율이라고 해서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매크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뭐 금융이 뭐 이번에 이자를 올리냐 연준이 막 하느냐 그렇게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하는데 내 주식 투자하는 거에 그렇게 환율이라든가 이자율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어떻다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좀 줄여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그렇게 고환율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은 좀 잘 되겠지. 뭐 그런 거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좀 높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테크놀로지 주보다는
자산주 그러니까 그 성장은 좀 높지 않지만 그런 그 밸류 스탁 그런데 조금 더 비중을 늘린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매크로 때문에 바뀌거나 그러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대표님은 투자하실 때 환율은 이제 크게 조금 보시지 않는? 네, 환율은 내가 이거를 그 환율이 높다고 해서 낮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투자 철학이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 매크로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기업이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데 아니면 ETF를 투자하거나 근데 그 기업이 환율이 좋을 때도 존재하고 나쁠 때도 존재하지만 회사는 항상 극복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원자재가 오르게 되면 원자재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또 환율이 문제가 되면 그 환율 때문에 회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방법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죠. 환율이 높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가산자산 투자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가상자산은 정확하게 이게 가상자산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요. 근데 요새 뭐 ETF도 나오고 그렇죠. 이제 많이 하니까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 자기 재산의 한 1, 2%는 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근데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갔다가 굉장히 또 하락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투자하면 내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데 주식 가격은 20% 하락했지만 회사는 매출액이 전혀 문제가 없고 잘 번다 그러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있죠. 그건 가격이 떨어진 거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가격을 보려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틀리죠. 내가 가격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회사를 보니까 어떤 때 올라가고 어떤 때 내려가는데 5년 있다 보니까 2배가 되고 3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굉장히 틀리죠. 회사를 봐야 되는데 우리 환율을 보고 또 온갖 걱정이 많아요. 또 트럼프까지 걱정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못해 두려워서 또 트럼프가 될까 또 다른 사람이 될까 트럼프가 된다면 뭐 이런 에너지주가 문제가 있다는데 뭐 전기차가 문제가 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주식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고금리 예적금 시대지만 그럼에도 좀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은행 이자를 가지고 내놓으게 되는 거는 그건 항상 그랬어요. 항상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게 되죠? 은행은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빌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서 3% 받았는데 은행은 그거를 누구한테 빌려줘서 5%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넣어서 3% 받는 것보다 내가 은행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낫죠.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근데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죠. 주식시장은 변덕스러우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30대다, 20대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은행에 넣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은행의 시대였죠. 네. 은행이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근데 그 시대는 갔어요. 미국의 금융기관 하면은 옛날에 시티은행이라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죠.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죠? 블랙락을 얘기하잖아요. 블랙락은 뭐 한 30년도 안 된 회사인데 지금 자산 규모가 자산 운용에 전부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ETF나 이런 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락 하나만 해도 1경이 넘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회사 중에서 한 90개가 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죠. 그래서 금융업이 답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그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문화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대표님이 회사를 보고 회사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대표님은 요즘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산업이나 뭐 섹터 뭐 이런 전체적인 큼직한 건 뭘 좀 보고 계세요? 처음에 우리 한국이 발전 보면요. 첫 번째는 어떤 산업이었을까요? 성공했잖아요. 제조업이요? 그렇죠. 저기 그 임금이 싸잖아요.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게 됐죠. 네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집약적인 거에서 옮기면서 그 다음에 자본집약적인 거 되죠. 그러니까 막 큰 공장 지고 그 뭐 화학, 뭐 자동차, 네. 철강.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서 우리 경제가 살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식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옮겨가게 돼 있거든요. 일본이 그걸 못했어요. 제조업에서 어디로 갔었어야 될까요? 지식산업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금융이에요. 돈 장사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잘 가다가 그 후퇴하는 이유가 금융에 대한 지식 부족이에요. 그래서 금융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일본은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도.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게 일본이 그래서 무너진 건데 일본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부동산에 했죠. 그게 망한 거죠.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계속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 다 뭐라 그러죠? 창업하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금융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없었다 그러면, 주시장이 없었다 그러면 구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애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끊임없이 금융, 주식, 이거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돈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거죠. 뭐, 아마존도 나오고, 테슬라도 나오고, 그 돈의 힘이에요. 한국도 그래서 금융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따져야 돼요. 그래서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돈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같이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원 보내지 말고, 학원이 들어가는 돈이 30조예요. 그 30조가 우리 아이들 창업 자금으로 써야 되고, 우리 애들 제발 잠을 재워야 돼요. 학원 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미스테이크 한 거를 우리가 그냥 거의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무조건 부동산은 투자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일본이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젊은 세대는 집이 꼭 없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죠. 월세를 내는 건 버리는 돈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지식이 없는 거예요. 월세는 버리는 돈이고 은행에 이자 내는 거 버리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금융 문명이죠, 그것도. 맞아. 그래서 이제 그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라는 컨셉을 알아야 돼요. 기회비용. 내가 집을 안 샀을 때 그걸로 내가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내가 훨씬 더 큰 부를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안전자산을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달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은행 예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일하고 있지 않아요. 부동산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부동산은 일하지는 않잖아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엄청난 그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그 경제가 살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AI가 나오고 일본은 전혀 안 나오죠. 일본의 새로운 기업 들어본 적 있어요? 없는 거 같아요. 없죠. 소니, 그죠? 뭐 생각해 보니까 토시바, 그죠? 토시바 요새 변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그래요.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기업들. 사람들이 좀비 같이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20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식 얘기를 해야 되지 국영수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제발. 대표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네. 조금 눈여겨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경쟁력 있는 게 그런 지식이거든요. 한국 사람 똑똑하잖아요. IQ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근데 그런 옛날에 우리가 잘했던 제조업은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됐죠. 네,
더 이상 중국 기업하고 경쟁하기 쉽지 않죠. 뭐 샤오미나 뭐 이런 대규모의 그 내수 시장에 있는 기업들하고는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더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가야 되겠죠. 그게 금융이에요. 다행히도 중국은 시진핑이 그 중국 내에 부자들이 나오게 되면 자꾸 치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면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홍콩도 그 이제 허브라고 그러죠. 금융 허브.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 망치고 있어요. 시진핑이.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갖고 와야 돼요. 한국에 인천이나 이런데 이제 금융 그 특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금융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젊은 사람들이 금융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펀드 매니저 되고 싶어야 되고 애널리스트 되고 싶어야 되고 또 자산운용도 차리고 싶어야 되고 그런 이제 붐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오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110에서 빼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120에서 빼야 된다. 그렇게 30대라 그러면 120에서 빼면 90%가 주식에 있어야 되는 얘기죠. 병원에 한 열흘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고. 0% 아무도 안 해요. 전 너무 놀랐어요.